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경남에서 문을 열지 않는 사립유치원이 90여 곳, 전체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대화 거부와 협박으로 일관한 교육부의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다며 계약 연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또한 지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도 명백하게 교육부입니다. 경남 지역 사립유치원 여러 곳도 한유총의 계약 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문을 열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계약 연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재정지원 중단, 학부모 부담금 반환, 검찰 고발, 공정위원회 조사 의뢰, 세무조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집계 결과 계약 연기에 참여하는 경남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35%인 91곳, 원생 수로는 17,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 원생을 경남 지역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350여 곳으로 분산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기존 공립유치원별로 서너 명씩 원생을 추가 수용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경남 지역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경상남도는 돌봄 가능 연계기관을 안내하는 등 도교육청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박성호 권한대행 주재로 시군과 교육지원청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유치원 어린이와 학부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하게 했습니다. 도는 시군 행정력을 동원해 개학이 연기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돌봄 가능 기관을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모 중인 이 후보자의 사직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또 8일 대우조선 매각 계약이 예고돼 있고 이번 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조미령 기자입니다. 4.3 보궐선거일 30일 전인 오늘까지 출마를 원하는 공무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사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15일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선거 기간은 21일부터 시작돼 선거일 하루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일 대우조선 매각을 위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단 방문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이 이번 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김 지사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보석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15만 1,0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을 이번 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의기 공연이 8일부터 10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공연은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진주 기생들의 삶과 신분 차별로 인한 시대적 아픔을 주제로 선보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시모노세키 수주권 입장객이 3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베시는 건강식품 회사와 협약을 맺고 균형 잡힌 식단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건강관리 측정 기기를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칼로리 등을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健康にいい生活習慣を身につけていただくことで、いつまでも生涯現役で自分で楽しく生活ができるっていう習慣づくりが作れ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우베시의 설문조사로는 염분이 많은 식사를 자제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로 나왔습니다. 시모노세키 수족관 카이쿄칸의 누계 입장객이 3천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시립수족관은 63년 전에 개관했으며 550여 종, 3만 5천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地域の活性化という点も大きな使命としてあるわけです。そういう意味でもですね、たくさんの県外からのお客様をですね、吸引できるように大きな魅力づくりに励み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3천만 번째 입장객은 5살 히구치 유우키군으로 펭귄을 보기 위해 입장했다가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야마구치 현의 유일한 소면 산지로 알려진 시모노세키시 키쿠가와 지역에서는 춥고 건조한 날씨를 살려 수작업 소면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소면은 밀가루에 소금물을 섞은 반죽을 가늘고 길게 뽑아 2m 정도의 길이로 잘라 말렸습니다. 4시간 건조한 뒤엔 20cm 정도의 길이로 자르고 1년 이상 창고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若干日中の気温は高くなってたんですけども、朝晩の冷え込みはしっかりしてましたので、コシの出たいいそうめんが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しっかり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키쿠카와 지역에서는 47년 전부터 농민들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소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KBS 뉴스 이아롬입니다. 이어서 영남권 소식입니다. 대구 남구 등 주한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는데요.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미군이 반환하는 땅을 비롯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 미군기지 캠프워커의 일부 땅 반환이 결정된 대구 남구 대명동. 이곳에 오는 2022년 대구 대표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대구시가 땅을 매입했고 미군이 이전하는 내년에 착공합니다. 대명동에서는 대규모 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도 추진됩니다. 미군 기지가 남구 전체 면적의 6.2%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인근 지역의 개발이 제한돼 온 만큼 공공개발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미군 기지 주변 지역 개발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남구를 비롯해 동구 신기동과 불로동 도로 건설 등 사업 6건이 진행됩니다. 미군 기지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7고 캠프 캐롤 주변 도로 개설과 포항 미군 저유소 도시숲 조성 등 사업 14건이 추진됩니다. 한편 올해 12월 반환될 예정인 대구 남구 캠프 조지의 외국인 아파트터는 아직 활용 방안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개발하거나 하면은 그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여기도 다 상생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은 잡지 않을까. 반세기 넘게 각종 규제로 침체돼 왔던 미군 기지 주변 지역 활용에 대한 여론 수렴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월요일 아침 바깥 공기가 살짝 축축합니다. 밤사이 남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곳곳으로 비나 빗방울이 살짝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부터 다시 맑아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서쪽 지역들과 달리 경남 지역은 대기질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통 수준의 먼지 농도를 유지하겠는데요. 내일은 바람의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우리 지역으로도 먼지가 서서히 유입되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이번 주도 역시 날씨는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만큼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남 지역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오늘 오후에 모두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분포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함안 3도, 창녕 4도, 해안 지역은 8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함양과 거창, 합천 4도, 남해와 사천이 7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합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 해상에는 오전까지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창군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계절을 대비해 오는 5월까지 거창 읍내 우수관로 3.2km와 공공하수도 준설 사업을 합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율곡면 딸기 재배단지의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딸기 재배 기술 컨설팅을 했습니다. 남해군은 남해에서 여수 사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마추어 음악 공연 축제인 2019 통영 프린즈가 이 동행을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마다 감염병 발생이 우려됩니다. 경상남도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유행주의보가 유지되고 있고 1살에서 12살 사이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수두와 볼거리는 봄철에 증가한다며 예방접종과 손 씻기를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등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고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대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등 11개 시군에 536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 시설이 많은 창원 등 15개 시군 53곳에 616억 원을 들여 광역 지방 상수도로 급수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신도시인 의창구 북면 감계와 무동지구의 택시 복합 할증을 일부 폐지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청원 1호 북면 택시비 할증 폐지 답변을 통해 시내에서 북면 무동, 감계, 화천, 동정 지역을 오가는 경우 20% 할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읍면 단위 간 이동 시 적용되는 40% 할증은 택시기사들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할증 폐지는 경상남도의 택시 요금 조정 논의가 끝나는 다음 달 초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지역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77%에 그쳐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 경남 지역의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77.5%로 5년 전보다 9.8%포인트 증가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시가 88.9%, 서울시가 87.9%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업체들이 남북의 전력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6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창원산단 전력 관련 기업체와 기술개발 진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는 북한 송배전 설비 현황과 전력 품질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남북 간의 전력 개통 연계망과 기술 설비 연료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창원시가 후속 대책으로 스마트 산단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지원단은 제1부 시장을 단장으로 스마트 산단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신사업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창원시는 또 제조 데이터의 공유 인프라를 마련하고 창업과 신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창업센터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 도민의 68%는 우리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5월 경남도민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68%가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 도민 75에서 76%가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나 결혼 정년기 미혼 남녀는 이와 달리 남성 61.5%, 여성 62.7%만 과도하다고 응답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